마지막 시간입니다. 권리 변동의 첫 번째 주제인 권리 종류를 보셨고요. 두 번째 주제 권리 취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종류를 몇 개로 나누었어요? 권리 종류 볼까요? 네 개. 뭐예요? 그다음. 그죠? 예, 이거 다 새로운 거니까요. 복습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권리 취득 부분 보겠습니다. 사람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다 죽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권리도 똑같은 과정을 밟아요. 권리가 태어나죠. 맨 처음에 태어나는 거를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권리를 맨 처음 취득한 걸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거를 승계 취득. 그래서 권리가 취득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하고요? 둘 중에 하나로 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파트를 건설회사에다 지으면, 시공사에다 지으면 그건 무슨 취득? 예, 그게 원시 취득이에요. 아파트를 신축한 거. 뭘 신축한 거? 신축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아가지고 사가지고 들어가면 그게 승계 취득이에요. 매매로 산 사람. 구별되시나요? 간단하죠? 네. 그래서 권리는 이 둘 중에 하나로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A가 아파트를 신축했습니다. 원시 취득했죠? 왜 지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돈 벌려고. 팔려고죠? 분양해서 팔려고. 그래서 B가 입주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매매로 입주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분을 무슨 취득? 매수자. 매수자 또는 수분양자라고 불러요. 분양자. 여기는 분양회사고요. 여기는 뭐라고요? 받았다. 분양을 받았다. 받을 숫자예요. 분양을 받은 사람. 그럼 여기는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여기는 원시 취득. 구별되시죠? 예. B가 살다가 2년 정도 살다가 전매하고 나갔어요. 전매하고 나갔죠? C한테 팔았어요. 그럼 또 C도 무슨 취득? 매수자죠? 아파트 매수했으니까 여기도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에요. 다시 승계 취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이 일로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매매로 넘기면 B가 소유권을 얘한테 팔고 나갔죠, 다시? 나가면 이 소유권이요. 매수자 B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일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소유권이 넘어가죠? 소유권이 일로 이전하면 그거를 이전적 승계라고 불러요. 무슨 승계라고 불러요? 이전적 승계. 소유권이 그대로 있어요? 이전했어요? 이전했어요. 이전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걸 붙여준 거예요. 그럼 C가 상속받으면 어떻게 돼 이걸? 이전해요 안 해요? 매매가 아니라 이걸 상속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전할까요 안 할까요? 소유권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요. 그죠? 이건희 씨가 죽으면 그 재산이 누구한테요? 자식한테 이전해야 안 해? 하죠. 그게 무슨 승계예요? 이전적 승계가 되는 거예요. 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경매받으면 소유권 넘어가 안 넘어가? 그것도 무슨 승계예요? 둘 다 이전적 승계예요. 매매나 경매나 상속이나 다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죠? 이전적 승계예요. 그럼 얘는 소유권 가져요? 소유권 잃어요? 얘는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얘가 가져가잖아요. 그걸 무슨 승계라고 그래요? 이전적 승계. 그래서 승계 취득은 이렇게 다시 분화가 돼요. 분절이 되는 거예요. 무슨 승계하고요?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가 있어요. 얘가 집을 사가지고 살다가 은행에다가요.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1억을요. 1억에 대출을 받으면 집을 담보로 빼낸 거죠? 그럼 소유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저당 설정을 했어요. 뭘 설정했어요?
저당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 그럼 이거하고 다른 점은 이전적 승계는 뭐가 이전해요?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죠. 이전한 거죠. 이전. 이거는 이전이 돼야 안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설정적 승계라고 이거하고 구별지어요. 차이점이 부각이 됐죠? 설정적 승계는 소유권 넘겨준 거 안 준 거예요? 집 여기 그냥 있죠? 집 소유권 여기 그냥 있습니다. 있고 저당을 은행에다 설정만 한 거죠? 아직 소유권을 가져간 게 아니죠.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설정자가 들어갔어. 설정자가. 전세권 설정하면 어떻게 돼? 전세 주면 소유권 가져가 안 가져가? 그것도 무슨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 특징은 설정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핵심은 소유권이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뭐 하면? 이전적 승계는 매매죠. 소유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법학에서는 다른 말로 양도라는 말을 써요. 양도. 내가 집을 어떻게 했다? 집을 양도했다. 그럼 권리가 어떻게 한 거야? 권리가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요. 내 핸드백을 동생한테 줬어요. 뭐 한 거야 이거? 양도한 거죠. 무슨 승계? 오케이. 구별되시네요. 그래서 승계 취득은 둘로 나눠줍니다. 무슨 취득하고? 됐네요. 건물 신축한 걸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원시 취득.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원시 취득. 집을 매매로 산 건 무슨 취득? 다시 둘로 분화됩니다. 쉽죠? 오케이. 이러고 계속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거죠. 손바뀜이 되는 거죠. 바뀌다가 너무 오래되면 아파트 그냥 둬요? 헐고 재건축해요? 헐고 어떻게 헐고? 재건축하죠. 그럼 소유권이 있어요? 사라져? 그게 권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권리가 태어났죠. 태어난 게 무슨 취득? 주인이 바뀌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 이게요? 건물이 없어지죠? 재건축하면. 그러면 소유권이 없어져. 그걸 뭐라고 그래요?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권리가 뭐 했다가? 발생했다가. 권리가 발생했죠? 그래서 뭐 하다가 지금? 변동하고 있죠? 변동하다가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이게? 소멸하죠? 그죠? 이 과정을 우리가 법학에서 민법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권리가 태어나서 바뀌다가 뭐 하는 거? 소멸하는 거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권리 변동. 2장의 제목이 뭐예요? 권리 변동. 2장 제목 보세요.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이 무슨 뜻이라고요? 발생해서 뭐 하다가요? 변동하다가 뭐 하는 거? 이걸 묶어서 변동이라고 포괄적으로 불러요. 자, 거기에서 3번 보세요. 2번에 권리 취득의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은 구별되시죠? 거기다 승계 취득은 다시 둘로 나눠요. 뭘로 나눠요?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 됐지요? 다음 뒤로 넘겨볼게요.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하는 거는 이렇게요. 발생, 변경입니다. 죄송합니다. 변경, 그 다음 뭘로 나눠요? 소멸,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나누는데 이 권리 변동은 왜 생길까요? 왜? 저절로 생겨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 원인을 두 개로 나누어요.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 이거 3개 보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맨 처음에 뭐 보셨어요? 몇 가지요? 4가지. 지금 틀 세우는 거, 큰 틀을요. 두 번째는 권리의 취득. 거긴 2가지가 있었어요. 뭐 하고요? 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그죠? 머릿속에 남으셔야 돼. 이게 남아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디딤돌 잘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권리 변동은 저절로 돼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볼까요? 아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제가 사례 문제 공부하실 때 계약 기간을 1년 계약을 잡았어요. 얼마 잡았어요? 1년 계약했죠? 네. 법에는 몇 년으로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아까 그러면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한 번 더 리뷰해 볼게요. 복습해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몇 년 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죠? 2년으로 본다가 뭐예요? 법률 효과예요. 법률 효과죠? 그럼 법률 효과가 2년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게 법률 권리 변동의 원인이에요. 그걸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요건? 법률 요건. 이 요건을 갖춰야만 뭐가 생겨요? 법률 효과가 생겨요. 자, 그래 지금 법률 요건 보는 거예요. 법률 요건. 권리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인 있죠? 원인을 지금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은 한마디로 뭐라고 불러요? 법학에서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에는 다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 볼게요. 법률 행위는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을 법률 행위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내가 계약을 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죠? 내가 계약을 해야 효과가 생겨요. 임대차 계약 5년 하면 몇 년짜리 계약이 된 거예요? 5년짜리 권리가 생기죠, 임차권이? 왜 생긴 거예요? 내가 뭐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5년짜리 효과가, 임차권이 생긴 거 5년짜리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불러요?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법률행위라고. 그래서 앞으로 계약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법률행위라고 치환해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복습 안 하시면 전혀 문제 못 풀어요. 예. 2배, 3배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중개법, 세법에 3배 이상 하셔야 돼요. 3배 이상. 양이 많아, 양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까 계약을 몇 년으로 했을 때는? 기간을 정함이 없을 때는 몇 년으로 봐요? 2년으로 보죠. 뭐를 안 정했을 때요? 기간을 정했어, 안 정했어? 안 정했어. 계약서에 안 썼죠? 그럼 2년으로 된 건 뭐 때문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2년으로 된 거예요. 그럼 법률 효과가 2년으로 된 건 뭐 때문이에요? 이거는 밑에는 2년으로 왜 됐어요? 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2년으로 된 거고, 위에는 왜 된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5년이라고. 그러니까 5년짜리 계약이 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5년이나 2년이 된 거는 뭐 때문에? 이거는 뭐 때문에 된 거예요? 계약을 5년으로 했기 때문이죠. 법률행위를 해서. 이거는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2년이라는 법 효과가 생겼어요. 그죠?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아주 쉽죠? 어렵습니까? 그럼 볼게요. 이 매매, 이게 계약이죠? 매매 계약이죠? 이 매매 계약을 뭐라고 불러요? 법률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혼자서예요? 쌍방이에요? 매도자가 청약을 하고 매수자가 산다고 승낙을 해야죠? 그거를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청약한 거나 뭐 한 거? 승낙한 거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법률 사실. 이제 3단계가 잡혔어요. 3단계가. 매매 계약을 구성하는 재료. 매매 계약,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재료를, 그 재료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청약이나 승낙을 뭐라고 불러요? 법률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매매계약하고 법률규정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르고요? 법률요건. 이게 요건이 갖춰져야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겨, 권리가 생기게 되어요. 이 메커니즘 들어오시나요? 눈으로 하면 꽝이에요. 왜? 다 틀려 이거 시험 내면. 쓰셔야 돼요. 눈으로 하시면 안 돼요. 민법은 쓰셔야 돼요. 눈으로 아는 건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전혀 아니에요. 왜? 객관식 내면 다 틀려 이거. 청약은 뭐예요? 청약은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사실. 매매계약은 법률 요건. 구별되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사례를 볼게요. 밑에 사례로 보면 눈에 쏙 들어와요. 볼까요? 갑소유 아파트를 5억 원에 판다고 뭐를 했어요? 청약을 했죠? 5억에 판다고 청약했어요. 청약에 동그라미 볼게요. 얼마에 내놓은 거예요? 매물을? 1개월 후에 매수자 을이 5억에 산다고 나타나서 행복부동산에서 쌍방이 5월 1일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걸었죠? 그럼 동그라미 하세요. 언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5월 1일. 매매죠. 매매. 매매라고 동그라미 하세요. 매매. 매매의 동그라미요. 그로부터 5개월 후에 매도인은 잔금 얼마를요? 4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죠? 이 사례에 대해서 답하시오. 첫째, 법률 사실은 뭐예요? 청약과 승낙. 써보세요.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불러요? 법률 사실. 똑같은데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요. 법률 요건은 뭐예요? 매매죠, 매매. 법률 효과는 뭐예요, 그러면? 법률 효과를 매도인하고 매수인을 나눠서 써보세요. 매도인은 해줘야 될 게 뭡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 써보세요. 매도인. 매도인은 뭐 해주는 거? 소유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대금 지급 의무라고 불러요. 그게 법률 효과지요?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 사실하고 뭐하고 틀려요? 요건하고 달라요. 그죠? 이 법률 사실은 요리할 때 써먹는 재료예요. 재료. 짜장면이 이 법률 요건이고요. 짜장면의 재료를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다음 2번 볼게요. 만일 갑이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심장마비로 사망했죠?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갑이 죽었어요. 그 갑이 신랑이었으면 좋겠죠. 지금은 사실혼입니다. 그죠? 사실혼 관계예요. 갑이 누구랑 사는 거예요? 동거녀죠. 동거녀와 살고 계신 거예요. PD수첩에서 봤어요, 제가. 그걸 지금 사례로 만들었어요. 예. 둘 다 재혼하신 분이네. 둘 다 이제 배우자 있었는데 죽은 거죠. 죽고 새로 만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할배고 여기 할머니예요. 70이 다 넘으셨어요. 이때 만난 사랑을 진짜 순수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죠? 왜요? 아무런 욕심이 없잖아요. 그죠? 친구가 필요해서. 죽었죠? 누가 죽었어요? 갑이요. 예, 여기 집 누구 거예요, 이거? 죽었는데? 갑이 죽었다니까요. 저 집이 누구 소유예요? 소유가. 죽었어요, 할배. 죽었다니까, 사망. 누구 거예요? 자녀 거예요. 여 할머니하고 공동상속이에요. 할머니 여기서 살고 계신데. 동거만 했죠? 뭐를 안 했어, 지금? 혼인신고 안 하고 사실혼이죠, 사실혼. 사실혼 배우자죠? 그럼 우리 법에서, 민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혼인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법적인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했어야 돼요? 그 신고라는 게 바로 뭐예요? 공시방법이에요. 공시방법.
내 배우자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신고하시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면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라니까.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뭐를 안 하고 있어 지금? 안 하잖아요. 진짜 순수한 사랑이에요. 맞지요? 불안하면 혼인신고하는 거예요. 왜요? 건들지 말라고. 내 거 건들지 말라고. 누구 소유라고요? 저거 건물이? 여기는 상속돼야 한대요. 예, 우리 민법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털끝만큼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예. 그럼 이 부동산은 누구 거죠? 아들. 상속인이죠. 여기를 상속인이라고 그래요. 아버님을 뭐라고 그래요? 피상속인. 오케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죽은 아버님을 뭐라고 그래요? 피상속인.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상속인. 그럼 저 아버님의 집 소유권이 누구한테? 빌라가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빌라가? 아들에게 넘어간 거죠? 권리가 생겼죠? 최초로 생겼어요? 승계취득이에요? 최초로 생긴 거예요? 승계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이죠. 그죠? 이 할아버님이 어려운 일을 해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졌는데 동거하다가 죽은 거예요. 누구 거죠? 상속인 거예요. 그럼 권리가 생긴 건 왜 생긴 거예요? 법률행위를 했습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 안 했습니까? 법률행위 했어요? 아버님이? 안 했어요. 법률행위 했어요? 그냥 돌아가신 거야?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거죠? 그럼 왜 생겼어요, 아들한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이 돼요.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 권리가 생기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니면 뭐예요?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에요.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면 이 빌라는 저 할머니 거라고 유언을 하면 뭐 한 거예요? 법률행위 한 거예요. 그죠? 유언을 안 하고 돌아가시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따라서 권리가 생기는 거는 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아니면 뭐예요? 뭐라고요? 이거 모르면 민법 못해요. 오늘 이거 못하고 머릿속에 못 넣고 가시면 앞으로 여기다 끌고 들어갈 수 없어요.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이분한테 소유권이 넘어온 거는 여기서 뭐 때문이다? 법률 규정 때문이고, 만약에 유언을 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 행위를 한 거예요. 이거. 상속이 된 거는 뭐 때문이죠? 지금 법률 규정 때문이죠. 만약에 유언을 했다면 이건 뭐 한 거예요? 법률 행위를 한 거예요. 법률이 아버님께서. 그죠?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두 가지. 저 건물은 네가 갖지 말고 저 할머니한테 줘라. 근데 아무런 얘기 없이 돌아가시면 아들 거죠? 여기 살고 있죠. 할머니가 근데 살고 계셔 지금. 그럼 법적으로 이 건물은 누가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자녀 거죠? 자녀가 한국에 없어요. 미국에 있어. 미국에 계세요. 돌아가신 것도 몰라. 그래도 누구 거예요? 자녀 거죠? 거기에 금괴가 들었어. 금괴가. 우리가 뉴스에 봤던. 그죠? 그 금괴를요. 장롱 수리하는 아저씨가 보고 그거 들어갔죠. 들고 갔죠. 누구 거예요? TV 안 보세요? 이 빌라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할배가 여기다 뭐를 넣어놨다고? 금괴를. 골드바를요. 그죠? 하나 6천만 원짜리를 여기다 100개를 넣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그 골드바. 네? 저 골드바를 벽장 속에다 몰래 넣어놨어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치매 걸렸어. 그죠? 치매 걸렸어. 말도 못하고,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죠? 어디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자개장롱을 수리하다가 누가요? 요? 몇, 붙박이장 수리를 누가 했어요? C가 했어. C가. 이걸 뭐 하다가?
수리하는 업자분이 저걸 발견했어요. 그죠? 그래 저걸 다 가져갔잖아요. 저 금괴 누구 거예요? 할매 거, 수리업자 거, 상속인 거 누구 거예요? 이거 정리하는 게 민법이에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고 정리하는 거.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고. 그죠?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아들 거. 그죠? 금괴는 그 권리 관계를 따져주는 게 민법 문제예요. 그 권리가 상속인에게 있다면 상속인은 이 빌라하고 금괴를 뭐 할 수 있어요? 찾아올 수 있죠. 찾아올 수 있죠. 소유권을 주장해서 뺏어올 수 있죠. 여기 할머니 살고 있으면 내보낼 수 있나요? 아, 그래 소송이 붙었어요. 사실은 할머니가 안 나가니까. 왜? 나가 갈 데가 없어. 갈 데 없으니까 나 못 나가. 그죠? 그럼 자제분이 어떻게 요구할 수 있다고요? 나가달라고. 그죠? 이 집에서 뭐 해달라고요? 나가주세요. 나가달라고 하죠. 그죠? 그걸 무슨 청구라고 그래요? 반환 청구. 그죠? 반환 요구죠. 반환 요구. 다른 말로 뭐라고요? 명도. 명도 또는 태거라고 그러죠. 나가주세요. 태거. 이분이 이 건물에 뭐래요? 이 빌라에? 소유자죠. 소유권자니까 이분은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없어요? 없어요. 권한 없이요. 권한 없이 뭐 하고 계세요? 이분이? 점유하고 계세요. 뭐가 없이 점유해요? 권한 없이 점유. 그러니까 소유자가 나가달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우리 민법 213조에 있어요. 213조예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 하는 사람한테?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나가면 소송해야죠. 맞아요. 소송해야죠. 그죠? 그게 소송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 누워버리면 할머니께서. 그래도 더 안 나가면 손해배상도 걸 수 있죠. 뭐까지 걸어요? 손해배상. 비워달라고가 아니라 뭐까지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손해배상 청구요. 야박하지만 그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심하게 치고 들어가면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다만 우리 아버님을 모셔줬으니까 고맙습니다. 이건 안 하고 이것만 해도 되죠? 이것만 하면 그냥 할머니가 나가는 거고 뭐까지 하면?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소송이 두 개가 붙는 거예요. 무슨 소송? 반환 소송하고 또 하나는 무슨 소송? 두 개가 한꺼번에 여기 붙어 들어가는 거죠. 예, 이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권리가 생길 수 있죠? 뭐 때문에 생겨요? 법률 요건이죠? 그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차이는 법률 행위는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계약이라는 말은 내가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표현? 의사표현에 의해서 되는 건 바로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 이건 의사표현 해야 돼? 안 해도? 안 해도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죠? 예, 그래서 구별이 되어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이 구조. 권리가 생기는 원인을 뭐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뭐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이죠. 그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그죠? 근데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재료, 그 재료는 뭐라고 불러요? 법률 사실. 이거를 모르면 민법 총칙을 못 해요. 자, 오늘 중요한 뼈대를 했습니다. 그럼 볼게요. 1번. 갑의 아파트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사실은 배우자에게 귀속돼요. 누구한테요? 상속인에게. 상속인에게 되죠? 무엇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상속인에게. 빌라만 그래요? 금괴도 그래요? 금괴도 상속인 거예요.
그럼 아까 여기 업자들이 가져간 건 뭐예요? 이거는 절도예요, 절도. 그죠? 절도죄로 잡히는 거예요. 두 번째,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파트 소유권이 변동하게 되는 것은 당사자 의사표현 때문이에요? 법률의 규정 때문이에요? 법률의 규정 때문입니다. 정리되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요. 자, 그래 오늘 기본적인 거 민법의 개요하고요. 세 가지 주제를 보셨어요. 권리 종류 보셨죠? 그 다음 권리 취득 보셨고,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 세 개를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엔 3장 법률의 의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열정 계속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